진주시가 이 통장 연수 관련 코로나 확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긴급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다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KBS 진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 의원과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진주 지역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좀 놀라고 당황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쭉 살펴보니까 두려움에다가 이제 죽겠다고 절규하는 그런 분위기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주시에서 지역 경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143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 이제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이 지원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점 관리 시설인 유흥주점과 이런 곳에 한 400여 곳이 되는데 거기 한 100만 원씩 해서 그리고 9시 이후에 운영 중단되는 영업 제한 조치 중점 관리 대상 업소들의 7,800개 70만 원씩 그리고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1만 7천 개 정도 되죠. 그 업소에 50만 원씩 해서 총 143억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빠르게 재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은발의 오줌 누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 정치권이나 시의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부 시의원도 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어떤 기준을 잡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매일 아침 인력회사에 가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우리는 지원 안 해주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분들도 전체 일감이 줄어드니까 어렵죠. 공치는 날도 많고 이분들을 어떻게 줄 수 없으니까 선별 지원보다는 진주시민 전체에게 주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급하면 되니까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에서 다 사용되어질 거고 그럼 지역 경제가 살아나니까 자영업자들도 사는 거죠. 지금 보편 지급은 한 1인당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 원씩 해서 진주 인구가 35만 명이니까 한 1,050억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좀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1,050억 정도요. 네. 예산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 규모를? 그렇죠. 우리 진주시가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예비비가 한 4천억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그러는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는 조금 줄었죠. 일몰제 적용 때문에 가자 공원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공원 매입 비용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들을 이제 매입하다 보니까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말 기준으로 2,5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예비비로 두었는데 최근에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중에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기금의 50%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삭감되는 예산들과 합쳐서 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주 시민들에게 주재하는 보편적 지급은 지역 상품권 형태를 주장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금을 주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나갈 수도 있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셀 수가 없죠. 그대로 지역에서 사용하니까 지역 경제에 그만큼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 조례가 있다고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지급 여부는 어떻게 그럼 결정이 되는 겁니까? 통합안정화 기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조례에 의하면 만약에 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할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국장님들 6명,
그리고 전문 분야의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에는 시장님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은 추경 예산이나 아니면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 편성이 됐을 때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비축해 둔 건데 이렇게 쓰다 보면 차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다 쓰자는 게 아니고 50% 정도 쓰자는 거죠. 그리고 내년 당초 예산에서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하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진주시 이제 재난지원금 지원만으로는 사태가 쉽게 수습이 될까 의문이 있긴 한데요. 현재 진주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진주시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단체별로 소송 인단을 구성하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는 못하지만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는 것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불만이 쌓여있는 시민 1000여 명 이상의 소송 인단으로 참여하고 소송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행정으로서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시민들은 손해배상해내라고 아우성이고 진주시는 소송전에 이기겠다고 또 임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시민들을 상대로 전쟁하자는 거죠. 누가 이긴들 승자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특별히 편성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현실이 되려면 모든 것은 지금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